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누군가에게 갑자기 날아오는 소장은 생각보다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무조건 불리한 입장에만 있다고 단정짓기보다는 법적인 쟁점과 대응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며 상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당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협박이나 강요, 성범죄 등이 개입된 경우라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모텔 출입 장면이 찍힌 CCTV, 키스 장면이 담긴 사진, 성적인 내용의 대화 메시지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친밀한 연락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인 것처럼 속이고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 감경의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상간자의 인식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책임이 전부 면제되기는 어렵고 위자료가 감경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법원은 상간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별거 기간이 수년에 달했다거나 이미 서로 이혼을 전제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면 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편 대응 과정에서 피고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상대 배우자나 배우자 본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녹취, 통화 내역 하나하나가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는 시효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일과 부정행위 시점을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간소송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거나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판결문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경우 실명은 익명 처리되며 보통 일반인 접근은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이름이 표시되기 때문에 사적인 유출 가능성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상간소송은 일방적인 비난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피고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감정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 혹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평생 낙인이 찍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응하십시오. 법은 사실과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당신의 입장도 법정에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